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아우디 이트론입니다. 이트론은 아우디의 첫 번째 전기차죠. 독일 회사들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기차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트론이 아우디 전기차의 시작입니다. 이트론은 2018년에 공식적으로 데뷔를 했고요. 국내에는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플랫폼은 MLB를 공유를 하고요. 국내에는 55 카트로가 출시가 됩니다. 전면 디자인은 전형적인 아우디 얼굴이죠. 멀리서 봐도 아우디인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LED가 적용이 됐고요. 하단에 있는 그 작은 선들도 여기도 조명이 들어오는데 요거는 그 그릴의 디자인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방향지시 등은 멀리서 봐도 눈에 좀 잘 띕니다. 그릴의 전체 면적은 꽤 큰 편인데 많은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상당 부분 막혀 있습니다. 이 전면의 얼굴을 보면은 대략 이트론의 성격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티보다는 컴포트함을 지향합니다. 이트론은 미드 사이즈에 해당이 되는데 측면에서 보면은 그 통상적인 SUV와는 그 비율이 조금 달라요. 실제로 시트 포지션도 세단과 SUV의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아우디의 SUV 라인업에서 보면은 Q6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차체 사이즈를 보면은 모든 수치가 Q5와 Q7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근데 각 수치를 보면은 Q5보다는 Q7에 좀 더 가깝죠. 그리고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벤츠 EQC와 비교해 보면은 전장과 휠 베이스는 더 짧고요. 반면에 전폭과 전고는 더 큽니다. 그리고 외장 디자인에서 또는 이트론의 편의 장비에서 가장 특징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전통의 거울을 대체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전면의 얼굴은 약간 좀 수수한데 그 차의 성격에 비해서 이 사이드 미러 때문에 뭔가 첨단의 느낌이 납니다.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는 그 전통적인 사이드 미러 대비해서 좀 얇고요. 여기에는 카메라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가 이트론이 처음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쓰는 차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첨단의 느낌이긴 한데 이 사이드 미러가 전동식으로 접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접어야 돼요. 근데 아우디 코리아에 따르면은 접지 않아도 기계식 세차장에 들어갈 때 걸리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는 충전 소켓이 있습니다. 이 커버를 누르면은 이렇게 전동으로 열리고요. 이 안쪽에도 이렇게 예쁜 LED 조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150kW의 급속 충전 시 30분 정도 만에 80%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쪽에 비해서 뒤는 그 넓은 전폭을 좀 더 강조한 디자인이고요. 요즘에 많은 차들이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지는 테일램프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트론도 그것 때문에 그 전폭이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이트론은 전기차 전용 모델이지만 실내의 기본적인 디자인 틀은 다른 아우디의 최근의 신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좀 틀린 부분이 많지만 듀얼 모니터 이 디자인 때문에 다른 아우디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차는 기존의 그 사이드 미러 거울이 카메라로 대체가 돼서 양쪽에 화면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더 첨단의 느낌이 나긴 해요. 아우디의 라인업에서 보면은 이트론은 Q7과 Q5 그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실내 내장재를 보면은 Q5보다는 Q7에 좀 더 가까워요. 특히 전체적인 내장재의 이 질감을 만져보면은 Q7만큼 좋은 게 아닌가 또는 그 이상으로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대시보드는 디자인이 좀 특징적인데 여기가 약간 좀 계단처럼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저 끝까지 계단처럼 이렇게 점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하면은 저 위가 좀 높긴 한데 이 부분이 좀 낮아서 생각보다는 그 전방 시야가 그렇게 막혀 있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이 모니터의 그래픽이나 인터페이스는 다른 아우디와 동일합니다. 이게 터치긴 터치인데 약간 그 물리 버튼의 느낌을 내서 이렇게 갖다만 대면은 인식이 안 되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그 Q3와 좀 다르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주행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는 드라이브 모드인데 다른 차들처럼 효율과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이 터치 스크린 말고도 이 밑에 있는 버튼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개별 설정에 들어가면은 주행과 파워트레인이죠. 서스펜션, 스티어링 이 세 가지 모드로 각각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 및 효율에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이 86% 남았네요. 그리고 예측 효율 지원 시스템에서 자동과 수동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터치 스크린으로 이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통풍과 열선 시트 있는데 이거는 그 밑에 있는 버튼으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확실히 아래급 모델보다 이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좋네요. 기본 2분할인데 오른쪽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고요. 여기서 3D를 누르면은 이렇게 3D로 차를 돌려서 사방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차들에 점점 많이 쓰이고 있는 기능인데 좀 주정차라든가
그럴 때 좀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아이콘들을 눌러서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분화 화면도 그래픽과 카메라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카메라고요. 그래픽을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죠. 조명 및 시야에서 실내 등으로 들어가면은 무드 조명이죠. 무드 조명의 색상은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개별 설정에서는 이제 표면과 라인 등,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밝기라든가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 30가지가 있고요. 다른 아우디들처럼 그 색상 자체가 좀 예쁜 편이에요. 색깔이 좀 선명하죠. 그리고 이 하단의 액정에서는 공조장치를 주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도 A6나 A7과 동일합니다. 이걸 누르면은 공조장치가 켜지고요. 이게 약간 좀 복잡해 보이죠. 이렇게 아이콘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실내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어 셀렉터입니다. 이 기어 셀렉터가 다른 브랜드 또는 다른 아우디에서는 못 보던 디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는 다른 전자식 기어 셀렉터와 같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달라서 좀 되게 새로운 그런 느낌이죠. 이게 위아래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은 R&D로 이동을 하고요. P는 이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부터 기어 셀렉터 주변까지 전체적으로 좀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인 편이에요. 기어 셀렉터 뒤에는 넓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특이한 게 여기가 양쪽에 뚫려 있어요. 얼핏 보면 이게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양쪽에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뭔가 이렇게 덮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는 덮개가 없어요. 여기에 덮개가 있죠. 이거는 컵홀더 부분인데 이 컵홀더도 좀 특이한 게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접어서 이 부분을 넓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컵을 수납을 할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도 약간 좀 부드러운 소재의 그 날개가 달려 있는데 이게 또 회전이 돼요. 그리고 이쪽은 좀 긴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게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핸드폰. 그리고 이쪽에는 USB 단자 2개도 마련이 되고요.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차 크기 대비 좀 작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핸드폰 비스듬하게 넣을 정도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건 이제 케이블 연결하는 그 용도겠죠.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에 적용된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새 차인데 여기 약간 좀 이렇게 울어 있어요. 운전대의 디자인도 약간 좀 개성이 있죠. 특히 이 스포크 있는 부분 쪽의 디자인이 좀 특이합니다. 이 림의 두께는 성인 남자 기준으로 딱 적당한 사이즈고요.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반 펀칭 같은 게 돼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 스포크에 적용된 인터페이스는 다른 아우디와 동일하고요. 참고로 이 차는 운전대 조절도 전동입니다. 이트론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사이드미러 카메라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거울 사이드미러를 이 카메라로 대체를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질이 꽤 선명해서 이렇게 멈췄을 때 보면은 이게 약간 좀 그림 같아 보이기도 해요. 거울이 카메라로 대체가 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뭐 기존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각도 조절을 할 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뜨잖아요.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가 있죠. 자기가 원하는 앵글로. 여기서 이렇게 더 오른쪽으로는 안 가는군요. 그러니까 위아래 상하 이렇게 자기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오른쪽 화면이 움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쪽 화면도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근데 사이드 미러보다 그 조절 폭이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고요. 다른 아우디들처럼 모니터보다 이 계기판의 화질이 더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디자인은 같지만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좀 세부적인 메뉴가 추가가 되면서 디자인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은 클래식과 이트론, 스포츠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클래식이고요. 이게 이트론, 이게 스포츠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페이지를 좌측으로 넘기면은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이 차 역시도 뷰를 누르면은 계기판 전체를 이 내비게이션으로 띄울 수도 있죠. 시트는 성인 남자에게도 충분한 크기고요. 특히 좌우에 폭이 넓네요. 그 등과 그 시트 상단이 닿는 부분이 꽤 면적이 넓어요. 그 시트의 기본 방석의 길이도 짧은 편 아니고요. 물론 앞쪽은 확장도 됩니다. 거기다가 이 시트는 가죽의 질도 꽤 좋습니다. 도어 트림은 저 카메라 디스플레이가 아니더라도 그 디자인이 꽤 현란해요. 여러 가지 선과 소재가 쓰였고요. 특히 중간 부분에 쓰인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도어 포켓도 그 전체 용량이 아주 크진 않은데 그 들어간 입구의 폭이 꽤 넓어요. 2열의 공간은 차 크기 대비해서 잘 뽑은 것 같아요.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3개 정도가 들어가요. 3개 조금 안 되게. 그리고
보통 독일 차들은 2열 시트의 방석의 길이가 좀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제가 앉아도 방석의 길이가 짧진 않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게 좀 흠이네요. 대부분의 독일 차들처럼 등받이가 좀 서 있는 편입니다. 지금은 1열 시트를 최대한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발을 넣어보면은 이렇게 상하에 그 공간에 좀 여유는 좀 적어요. 이게 이쪽 부분에 그 바닥이 좀 올라와 있어 갖고 이 공간에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보통 내연기관 차들과 달리 이 가운데 부분이 많이 안 올라와 있죠. 거의 안 올라온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2열의 공간이 좀 더 여유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공조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양쪽 모두 바람 세기와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뒤로 좀 많이 튀어나온 편이어서 이제 가운데 앉으면은 이것 때문에 좀 다리 공간에 좀 제약이 있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C볼트와 USB 단자 두 개가 마련이 됩니다. 아우디는 이 USB 단자의 그 조명도 꽤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아우디 차종처럼 이 벨트 클립에도 이렇게 하얀색 조명이 테두리에 들어오죠. 요것 때문에 야간에 보면은 이게 좀 찾기가 쉽죠. 암레스트에는 얕지만 좀 넓은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고요. 컵홀더는 여기에 있습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660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1725리터로 늘어납니다. 이 트렁크 용량은 벤츠 EQC보다 큽니다. 벤츠 EQC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용량이 500리터인데 이 트렁크 공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트렁크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용량이 꽤 커 보여요. 특히 좌우에 들어가는 폭이 넓습니다. 바닥을 들어 올리면 여기에도 이렇게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고요. 양쪽에도 이렇게 그물이 마련이 되어 있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버를 잡아 당기면 이렇게 접힙니다. 예, 지금은 대기 상태고요.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전원을 켜는 개념이죠. 내연기관은 시동 걸잖아요. 이 차는 이렇게 대기 상태가 됩니다. 다른 전기차들처럼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이게 공회전인데 그 소리가 진짜 없어요. 전기차니까 당연히 소리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도 이 대기 상태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는 아니지만 좀 찡하는 음이 있잖아요. 고주파음 인버터 같은. 근데 이 차는 그런 소리도 없어갖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공회전 뿐만 아니라 주행 중까지 전체적인 정수성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후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예, 이트론 뒷좌석과 지금 이제 운전 잠깐 하면서 느낀 첫 번째 소감은 이 차가 조용하고 승차감이 꽤 좋다는 거거든요. 보통 전기차 하면은 다 조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전기차라고 해도 물론 이제 공회전 때는 조용하지만 다 비슷하게 주행을 하면은 그게 방음 정도에 따라서 듣는 그 소음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차 뭐 가격이나 급에 따라서 이제 방음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싼 전기차는 생각보다는 좀 되게 시끄럽고 그리고 이트론 같은 이렇게 좀 비싼 차는 이제 방음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용하죠. 이 차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엔진 소리를 좀 살렸어요. 실제로 약간 좀 엔진 소리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속 페달 발 떼고 있으면은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 살짝 밟잖아요. 그러면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보통 전기 모터의 그런 소리가 아니라 약간 좀 그 엔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독일차 그 양반들 저 운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소리를 세팅을 이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게 전기차지만 쭉 가속을 하면은 그 엔진 같은 소리를 이제 가상 사운드로 만들어냈거든요. 그거와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이페이스 시승할 때 이 차가 전기차 치고도 굉장히 조용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트론은 더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타본 차 중에 뭐 다 통틀어서 지금 이트론이 가장 조용한 게 아닌가. 그리고 밖에서 보시면 대략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 차가 SUV인데 별로 이렇게 SUV의 그 비율이 아니에요. 약간 좀 그 외관에서 좀 높여놓은, 예를 들면 뭐 아우디 올로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운전석에 앉으면은 그 보통 통상적인 SUV의 그런 높은 느낌이 아니라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세단같이 좀 이렇게 깔린 그런 느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트를 가장 낮게 해도 그 전방의 시야가 꽤 잘 보입니다. 이게 그 만약에 Q3와 비교를 한다면은 저 뒷유리의 면적이 훨씬 커서 그런지 룸미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그 후방 시야가 좀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트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 이게
지금 운전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생각보다 기능성이 꽤 좋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선 바꿀 때, 이 거울 볼 때 대략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 메시지 있잖아요. 이게 안 꺼진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 정도 높이로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울이 없어지고 그 디스플레이를 이 밑에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시선이 조금 낮아지죠. 다른 말로 하면은 시선이 좀 더 가까워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여기에 표시되는 그 창의 면적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라서 사이드 미러처럼 차체 요만큼 보이게 하고 딱 설정을 하면은 생각보다는 되게 잘 보이고, 그러니까 일반 그 거울 보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 시야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드 미러는 실제 거울 조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하 좌우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만큼 그 폭이 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그 사각지대 경고 장치, 그러니까 옆쪽에서 차가 왔을 때 여기 이제 노랗게 불이 들어오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 액정의 화질이 꽤 좋은 편인데 색감 자체는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색감은 아니에요. 좀 전에 그 정원준 에디터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 필터 쓴 그런 색감이라고 했는데 저도 좀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약간 그 고프로의 좀 누런 색감? 약간 노란 느낌?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저 아우디 직원 말에 따르면은 그 상향등 밤에 그거 이렇게 감강시켜주는 효과도 꽤 있다고 해요. 이 차가 정수성이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정수성이 되게 좋은데 그 오토홀드가 풀릴 때 소음은 좀 큰 편이에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게 지금 실내가 조용해서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도 좀 볼륨이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뿍 하고 소리가 나죠. 이 정도로 오토홀드 풀릴 때 소리 나는 차가 카이엔이랑 2차 정도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오토홀드가 풀릴 때 이 정도로 이렇게 소리가 나는 차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방금 같은 그 정도의 볼륨이 항상 나는 건 아니고요. 가끔가다 납니다. 가끔가다. 그래서 이 차가 전반적으로 정성이 되게 좋고 방음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쓴 차인데 여기서 약간 좀 깨는 느낌이 있죠. 이게 이제 서다가 잦은 그 시내 구간에서는 조금 더 도드라질 수 있어요. 근데 주행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전기차가 저속에서 출발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이 차 역시도 그런데 이 차는 그 중에서도 유달리 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진짜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되게 그 고급 세단 탄 것처럼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쭉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 승차감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차가 전반적인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요즘에 타본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내연기관까지 포함해서도 승차감이 가장 좋은 수준이에요. 하체가 기본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건 아니에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탄탄과 부드러움 중에서 탄탄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속도가 한 60km 정도 이렇게 천천히 달리면은 의외로 그 댐핑의 상단 부분은 좀 부드러운 편이어서 약간 좀 소프트하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댐핑이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게 좀 탄탄하게 지지해서 그 부드러움과 좀 그런 스포티함, 그거를 좀 양립을 잘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에는 정숙성이 큰 부분을 차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숙성을 제외를 하더라도 그 하체 또는 그 바디의 움직임 자체가 좀 소위 말해서 좀 고급진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좀 승차감 좋은 전기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이트론이 좀 마음에 드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컴포트 모드 기준이고요. 이 댐핑을 다이내믹으로 바꾸면은 그 상하의 움직임이 조금 더 줄어들고 댐핑 자체도 좀 단단해집니다. 이 댐핑 같은 경우에는 다이내믹에서도 그렇게 승차감을 완전히 포기할 정도 또는 배제할 정도로 단단해지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승차감, 최소한의 승차감은 딱 남겨두면서도 좀 스포티하게 그렇게 세팅이 바뀝니다. 이 승차감 또는 댐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는 이제 2열에 앉아서 왔는데
1열보다는 그 2열의 그 차이가 좀 더 크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2열에 앉았을 때 컴포트에서 다이내믹으로 바꾸면은 딱 그 엉덩이로 전해지는 그 첫 번째 충격 있잖아요. 그게 좀 날카롭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1열에서는 다이내믹으로 바꿔도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제 고저차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툭 떨어질 때 그때 그 여진이 거의 없네요. 그냥 한 번에 탁 정리를 하고 되게 깔끔하게 좀 세련된 그 움직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차는 앞뒤의 승차감 모두 훌륭하고요. 특히 2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2열 쪽에도 방음을 좀 많이 한 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요런 뭐 사이즈 다른 차들 2열 타봐도 그 휠하우스 쪽에서 그 올라오는 소음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아까는 이제 비가 왔었는데 그 휠하우스 쪽에서 들리는 그런 그 빗방울 소리라든가 돌 튀는 소리가 굉장히 적어요. 있긴 있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2열까지도 좀 승차감에 신경을 좀 많이 쓴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2열에 타고 왔을 때 승차감이 꽤 좋았어요. 초반에는 시즌 코스가 산길 와인딩이었거든요. 보통 차들 그 2열에 그렇게 타면은 그런 길에서는 좀 멀미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멀미 전혀 없고, 보통 전기차 하면은 이렇게 천천히 달릴 때 가속 페달 조금만 밟고 다닐 때 이제 고주파음, 인버터음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제 그런 소리는 없고 오히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엔진 소리 같다는 그 소리가 이제 가장 많이 들리죠. 이게 진짜 전기 모터라기보다는 엔진 소리 같아갖고 역시 뭔가 이런 부분에서 독일차 같구나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바이 와이어잖아요. 브레이크에 쓰인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래서 보통 바이 와이어 하면은 뭐 스티어 바이 와이어도 그렇고요, 이제 이질감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저도 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가 이질감이 좀 클 줄 알았거든요. 뭐 아우디에 따르면 이질감 없다 이러는데 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브레이크 페달 이제 가볍게 밟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되게 노멀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밟고 다닐 때는 그렇게 이질감이 큰 건 아닙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이제 다른 차들의 평균에 비하면은 그 초반에 그 담력이 좀 무게가 좀 있다고 해야 되겠지만 그 느낌 자체는 그냥 노멀합니다. 대신에 여기서 일정 담력 이상으로 더 좀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이질감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차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원하는 제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세게 좀 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 와이어는 이제 어느 부분에 들어가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그 시스템 대비해서 이제 이질감이 있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인피니티의 스티어 바이 와이어는 그거 진짜 감각 안 좋거든요. 근데 얘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인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좀 세팅 잘한 것 같아요. 브레이크 페달을 이렇게 살살 밟아서 이제 천천히 멈추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회생제동? 이거는 뭐 다른 전기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내연기관만 계속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생경한 그런 소리일 수 있는데, 이거는 타다 보시면은 이제 적응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음량이에요. 이 차는 기본 출력 모드에서 제로백이 6.6초고요. 부스트 모드에서는 5.7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 출력 무겁긴 하지만 생각을 하면은 그 순발력이 수치가 아주 그렇게 인상적인 건 아니에요. 이제 실제 가속에서도 지금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긴 하지만, 이때 킥다운을 해보면은 이제 전기 모터답게 딱 밟자마자 순간적으로 토크가 확 나오긴 하는데, 확 하고 이게 치고 나가는 그 느낌이 뭐 그렇게 강렬하진 않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S로 바꾸면은 부스트 모드가 뜹니다. 저 100% 위에 부스트라고 숫자가 뜨는데, 이때 킥다운을 해보면은 확실히 그냥 일반 D 모드보다 좀 더 잘 나가요. 특히 밟았을 때의 그 토크가 좀 더 다르네요. 근데 부스트 모드도 뭐 그렇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가속력이 뭐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아요. 이 차가 중간 영역에서 킥다운 했을 때 그 가속감을 보면은 뭔가 속도가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근데 꼭 내연기관처럼 좀 이렇게 꾸준하게 속도가 좀 잘 올라가요.
특히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그 모터의 특성상 회전수가 올라가면 갈수록 토크가 떨어져서 초반에 비해서 그런 그 가속감이 확 떨어지는데 가속력도 떨어지고요. 근데 이 차는 생각보다는 그 소위 말하는 후속 고속발이 좀 있어요. 이 차가 하체의 느낌은 SUV 형태의 차치고는 좀 스포티하거든요. 근데 스티어링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이 조향할 때의 감각은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둔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국도 같은 데서 코너에서 조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돌리는 것보다 이 앞머리가 좀 이렇게 늦게 따라온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고속 주행 시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람 소리인데, 이 앞쪽에 그 바람 소리를 굉장히 좀 처리를 잘했어요. 물론 바람 소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 위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 그 속도 대비해서 바람 소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옆유리도 두 겹이어서 측면에서 들어오는 소리도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정숙성은 신경을 좀 굉장히 많이 쓴 그런 차예요. 근데 이 차가 또 재밌는 게 전기차잖아요. 근데 약간 그 내연기관과 비스무리한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킥다운해서 풀 가속을 하면은 그 가속 페달 쪽으로 약간 좀 진동이 있어요. 그게 이제 통상적인 내연기관에서 발생하는 그런 진동은 좀 아닌데, 어쨌든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속 페달 쪽에서 좀 진동이 있습니다. 지금 터널 구간에서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좀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는 확실히 밝을 때만큼의 그런 시인성이 좋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인 사이드 미러와 비교해서도 이제 어두운 곳에서는 이런 좀 시인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근데 방금 정원준 에디터가 가끔 가다가 밤에 헤드램프 안 켜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안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식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아우디의 첫 전기차 이트론을 간략하게 시승을 해봤는데요. 브랜드의 첫 번째 전기차지만 그 완성도는 꽤 좋습니다. 물론 이 완성도에 주행거리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일단 그걸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차 자체의 기본적인 달리기 성능이라든가 승차감, 방음, 정숙성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특히 전기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승차감이라든가 편의성, 뭐 방음 이런 거에 좀 소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항목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기차 하면은 테슬라가 생각이 나는데, 그 테슬라와 좀 가장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게 승차감과 이런 방음이 아닌가 싶어요. 이트론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승차감이나 방음이 이제 가장 큰 강점이고요. 그 2열도 이제 거주성이라든가 승차감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밀리 SUV로 사용하려는 그런 기능성에도 아주 잘 부합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차는 주행 질감 자체도 꽤 좋아요. 예를 들어서 주행을 하다가 이렇게 속도를 천천히 멈추잖아요. 그럼 회생제동이 걸리는데, 그 회생제동이 걸릴 때의 그런 그 자연스러움 또는 그 이질감이 꽤 좋습니다. 이게 좀 회생제동이 너무 강하면은 이제 승차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데, 이 차는 만약에 회생제동을 단계를 좀 가장 높여도 뭔가 그렇게 승차감이 확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회생제동 가장 단계를 높여도 뭔가 이렇게 원페달 드라이빙은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전기차의 경우에는 회생제동 레벨 그 계기판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나오진 않고요. 그래서 이트론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결정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죠. 특히 배터리 용량 대비해서의 그 주행거리가 좀 짧아갖고 그런 면에서 좀 가장 아쉬움이 있겠죠. 보통 내연기관의 세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프리미엄 브랜드나 그 이제 배지 파워가 있으면은 단점이 좀 많이 상쇄가 되잖아요. 특히 국내에서는 그 벤츠가 대표적인 예인데, BMW, 아우디에 비하면은 이제 편의 장비가 부족하지만 가격도 비싸고, 근데 배지 파워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내연기관 세계에서는 그런 그 브랜드 밸류나 그 배지 파워가 중요하죠. 근데 전기차 쪽으로 와서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전기차의 여명기에서는 주행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 배지 파워가
그런 그 주행거리의 짧은 거를 좀 상쇄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배터리 용량과 비례해서 주행거리도 그만큼 나오는데 이 차는 이제 배터리 용량을 생각을 하면은 주행거리가 좀 짧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도 1억이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아우디가 만든 이트론은 그 테슬라와 그 지향점이 좀 다르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은 뭔가 좀 되게 전기차지만 내연기관스럽게 또는 그 내연기관의 감성을 좀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심어놓은 느낌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엔진 소리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차는 이제 주행거리를 뭐 최대한 확보를 하는 전기차라기보다는 전기차지만 제로 에미션이지만 내연기관처럼 타고 다니면서 좀 편하게 조용하게 그런 성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로써 아우디 이트론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